짐 싸서 나가. 이 집은 우리가 쓸 거야.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시어머니는 30년 살던 집에서 영숙을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가 30년 산 집이에요. 그래서 내 집이야? 며느리는 시집 와서 애 낳고 시부모 모시는 도구야. 재산은 피부치만 받는 거야. 50억 유산은 시아버지의 내연녀에게, 집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30년 헌신의 대가는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텔방에서 영숙은 30년 전 직장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는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30년 도구로 살았던 여자의 완벽한 반격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안부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넘치는 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새벽 4시부터 나와 준비를 했습니다. 조화를 정리하고 명패를 확인하고 조문객 명단을 챙겼습니다. 55세의 영숙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입구에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30년을 모신 시아버지였습니다. 박만수, 향년 78세. 작은 반찬 가게를 40년간 운영하며 50억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고급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48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영숙을 힐끗 보더니 상주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시댁 친척 중에 저런 사람은 없는데. 여자는 시어머니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시누이 미란과 미숙도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가족인 것처럼. 영숙은 조문객 응대로 바빴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사람들이 뜸해졌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76세의 시어머니는 별실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이 별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미란과 미숙, 남편 박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분은 윤혜진 씨야. 아버지가 10년 동안 만나신 분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닥치고 들어. 시누이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신 유언장이야.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만수는 본인의 전 재산 50억 원과 반찬 가게를 윤혜진에게 상속한다. 영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 시누이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가게 일 도와주고 회계보고 거래처 관리한 거 다 아시잖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 된 도리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대를 잇는 도구일 뿐이야. 남의 성 가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안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해? 시누이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진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혜진이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당신이 뭔데?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며느리. 보기 흉하게.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짐 싸서 나가. 네. 이 집은 우리가 쓸 거야. 넌 나가. 어머니, 여기는 제가 30년 산 집이에요. 그래서 내 집이야? 신우이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나 안 나가요. 그래. 그럼 경찰 불러야겠네. 신우이 미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영숙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 열었습니다. 회계장부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만났습니다. 명절이면 20점인분 음식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시중 들었습니다. 그게 다 도구였단 말인가. 영숙은 캐리어 2개를 꺼냈습니다. 옷을 넣었습니다. 사진첩을 넣었습니다. 30년의 흔적들을 담았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잘 가, 어머니. 며느리는 시집 와서 애 낳고 시부모 모시는 도구야. 재산은 피부치만 받는 거야. 그것도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텔을 찾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남은 건 캐리어 2개뿐이었습니다. 영숙은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정란. 30년 전 함께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저 영숙이에요. 영숙아, 어머, 오랜만이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사무실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선배님,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회계장부, 거래 계약서, 명절 음식 사진들, 시아버지 병원 간병 기록, 모두 증거였습니다. 영숙은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제 싸워야 해. 영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0년 참았습니다. 30년 도구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영숙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모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칼을 뽑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영숙은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10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 이정란 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정란 변호사님 만나러 왔어요. 최영숙인데요. 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란이 일어서서 반겼습니다. 영수가, 선배님,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앉아. 차 마실래? 정란이 따뜻한 차를 따라줬습니다. 영숙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정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30년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시집가서 가게 일 도운 이야기, 회계보고 거래처 관리한 이야기, 명절마다 20점 인분 음식 만든 이야기,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 유언장 이야기,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정란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가게 경영을 실질적으로 네가 한 거지? 네. 회계도 제가 했고 거래처도 다 제가 관리했어요. 증거가 있어? 회계장부는 집에 있어요. 거래 계약서도요. 그거 가져올 수 있어? 몰래라도 가져와야죠.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선 할 게 있어. 내 시아버지가 유언장 쓸 때 정신이 온전했는지 확인해야 해. 무슨 뜻이에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해. 혹시 치매나 그런 진단 받으신 적 없어? 영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맞다. 2년 전부터 자꾸 깜빡하신다고.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 몇 번 다니셨어요. 그거야. 정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 기록만 확보하면 유언장 무효 소송 걸 수 있어. 정말요? 응. 그리고 네가 30년 동안 기여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어. 그걸 기여분이라고 해. 영숙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그건 걱정 마. 내가 무료로 해줄게. 선배님, 우리 30년 지기잖아. 이럴 때 안 도와주면 언제 도와줘? 정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울지 마. 이제 싸워야지. 정란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병원 기록 확보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해. 2주 정도 걸릴 거야. 네. 그동안 넌 증거 모아. 회계장부, 계약서, 사진, 뭐든지 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변호사가 됐어요? 나 회사 그만두고 로스쿨 갔지. 늦게 시작했지만 재밌더라고. 멋있어요. 너도 멋있어. 30년을 그렇게 견딘 게.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바보였어요. 그냥 참기만 했으니까. 아니야. 이제 네가 받을 걸 받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시댁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란과 미숙도 함께였습니다.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10억이나 주시다니.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혜진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진짜 사랑이 다르네. 우리 며느리는 30년 있어도 남이더니.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언니 걱정 안 돼요? 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미숙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 변호사가 있으니까. 만약 소송 걸어오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 혜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댁을 고소해? 그럼 친척들한테 다 소문내버릴 거야.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란이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병원 기록 나왔어. 정말요? 응. 2년 전부터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어. 기억력 장애, 판단력 저하,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럼요. 유 원장은 그 진단 1년 후에 쓰신 거야. 이건 무효 소송 충분히 가능해. 영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혜진이라는 여자 신상 좀 알아봤어. 뭐가 나왔어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70대 할아버지한테 접근해서 재산 빼돌리려다가 유족들한테 고소당했대. 뭐라고요? 재판 기록 찾았어. 그때도 할아버지 치매 이용했다고 나와 있어. 영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완전히 사기꾼이네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고마워요, 선배님.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증거는 모았어? 네. 어젯밤에 시댁집에 몰래 갔다 왔어요. 영숙은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밤 11시 시댁 식구들이 다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몰래 집에 들어가 회계장부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30년치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소송 접수할게. 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란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유 원장 무효 청구, 기업은 청구, 동시에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혜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니 영숙 씨, 왜 전화했어? 소송 접수했다며? 그래, 그만둬. 엄마랑 누나들이 난리야. 난 상관없어. 영숙 씨, 제발. 30년 동안 나한테 뭐 해줬어? 당신 가족이 날 어떻게 대했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이혼 서류 준비해. 뭐? 우리 끝이야. 영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정란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정란 변호사 어디 있어? 미란이 로비에서 소리쳤습니다. 직원이 놀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 변호사 써서 우리 고소했어. 변호사 나와. 시어머니가 고함쳤습니다. 정란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이 우리 며느리 부추긴 거야? 부추긴 게 아니라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겁니다. 며느리 주제에 시댁을 고소해. 폐륜이야, 폐륜.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정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친척들한테 다 알릴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세요. 법정에서 뵙죠. 정란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 일행은 욕설을 퍼붓다가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의 아들 성민과 딸 성은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성민이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할머니 고소했다며? 성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두 자식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30년의 이야기를, 유 원장 이야기를,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를 도구라고? 성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이건 아니지.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성은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엄마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게 맞아? 성민아, 할머니는 할머니잖아.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돼?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성은이 오빠를 밀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간 거
우리 다 봤잖아. 명절 때 20전명 음식 혼자 준비한 거 봤잖아. 그래도 오빠는 할머니 편이야? 성은이 소리쳤습니다. 성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성민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편이야. 끝까지. 고마워, 우리 아들. 영숙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뽑은 칼은 이제 진짜 싸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정난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것 좀 봐. 정난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혜진이 계좌 거래 내역이야. 어떻게 구했어요? 사설 탐정 썼지. 그리고 은행에 자료 제출 요청했고 정난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여기 봐. 내 시아버지가 치매 진단받은 직후부터 매달 500만 원씩 혜진한테 갔어. 500만 원씩요? 응. 총 1억 2천만 원. 그리고 여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5억 원이 한 번에 갔어.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더 있어. 정난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시아버지 명의로 대출이 나갔어. 10억 원. 10억이요? 응. 제2금융권이야.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어디요? 7억은 혜진 계좌로. 나머지는 현금 인출. 영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완전히 사기잖아요. 맞아. 그래서 형사 고소도 한 거야. 정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해. 법정에서 혜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언제 재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첫 번째 변론이야. 영숙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모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시집올 때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하지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웃음은 어디로 갔을까? 영숙은 사진을 덮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왔습니다. 법원 앞이었습니다. 영숙은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정난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성민과 성은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떨려? 성은이 물었습니다. 응, 조금.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민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수도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가게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사모님, 김태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 씨? 증인으로 왔어요. 제가 도와야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반대편을 봤습니다.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보였습니다. 저것들 봐라. 뻔뻔하게. 미란이 영숙을 째려봤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세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난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먼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회계장부였습니다. 거래 계약서였습니다. 30년치였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원고 최영숙 씨가 30년간 고인의 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난이 설명했습니다. 회계는 모두 원고가 했습니다. 거래처 계약도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 돕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의무와 경영 기여는 다릅니다. 원고는 단순히 도운 게 아닙니다. 실질적 공동 경영자였습니다. 정난이 반박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계속하세요. 또한 고인은 2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난이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유 원장은 그 진단 1년 후에 작성되었습니다. 고인의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혜진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자유의사입니다. 자유의사라고요? 정난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은행 거래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치매 진단 직후부터 피고 윤혜진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이체되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고인 사망 3개월 전 5억 원이 한꺼번에 이체되었습니다. 그건 혜진 측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있습니다. 정난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 명의로 10억 원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중 7억이 피고 계좌로 갔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정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10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과거 재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70대 노인을 상대로 치매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유족들이 고소했고 재판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혜진이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 과거 사건은 이번과 무관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범행 수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난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김태수 씨입니다. 김태수가 증인석으로 나갔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30년 거래처였습니다. 누구와 거래했습니까? 사모님, 아니, 최영숙 씨와 했습니다. 사장님은요? 처음 10년은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나오셨어요. 거의요? 네. 마지막 10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럼 누가 가게를 운영했습니까? 사모님이 다 하셨죠. 회계도 계약도 전부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이 없었으면 가게 못 컸습니다. 그분 덕분이에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은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세요. 김태수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출하겠습니다. 정난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인이 가게 25주년 때 한 말씀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가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민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방청석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이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원고는 30년간 고인의 사업에 기여했습니다. 피고는 고인을 속여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정난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변론은 3주 후입니다. 양측은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세요.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김태수가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잘하셨어요.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 했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우리 회사도 컸는걸요. 방청석에 있던 다른 거래처 사람들도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꼭 이기셔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난이 영숙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 끝났어. 고마워, 정난아. 이제 시작이야. 다음이 진짜야. 알아. 준비할게. 두 사람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너 후회할 줄 알아.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미 후회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다 돌려받을 겁니다. 영숙이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칼은 이미 뽑혔고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2차 변론기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모텔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난이었습니다. 영숙아, 짜? 아니, 앉아. 나도. 내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정난이 웃었습니다. 선배,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떨려. 나도 떨려. 근데 말이야. 정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30년을 참았잖아. 하루만 더 참아. 응. 내일은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고마워. 자, 이제 자.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숙, 정난, 성민, 성은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괜찮을 거예요. 성은이 말했습니다. 응, 믿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이 더 붐볐습니다. 지난번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혜진과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2차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난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2금융권 대출 서류입니다. 고인 명의로 10억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보시면 고인이 치매로 입원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입원 중에 대출을 받았다고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고인을 대신해서 신청한 겁니다. 정난이 혜진을 가리켰습니다. 피고가 했습니다.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앉으세요. 판사가 호통쳤습니다. 정난이 계속했습니다. 대출금 10억 중 7억이 피고 계좌로 갔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가 고인 사망 3개월 전 5억 원을 받은 날의 병원 기록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인은 그날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에 의하면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5억 원을 송금했다고요?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피고가 조작한 겁니다. 혜진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난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은행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혜진이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창구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고인은 없습니다. 그건 혜진 측 변호사가 말을 잃었습니다. 정난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혜진을 봤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피고, 저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짜로요. 사랑이요? 판사가 되물었습니다.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드렸다고요? 15억을 빼돌리고요? 정난이 비웃었습니다. 혜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노인 치매 이용했어요? 아니에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난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건 상습범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영숙 씨, 한 말씀 해주세요. 30년 동안 어떠셨어요? 영숙이 멈춰섰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도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반격. 30년 헌신, 한 푼도 못 받아. 내 연녀에게 50억 상속. 진우는 회사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내 아니야? 맞네. 박대리 아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상사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박대리. 네, 부장님. 집안일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 죄송합니다. 권고사직하는 게 어때? 진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장님, 회사 생각해줘. 알지? 진우는 말없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진우가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왜? 만날 수 있을까? 할 말 있어? 응, 제발. 영숙은 카페에서 진우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회사. 그만뒀어. 자르셨구나. 응. 집안 망신 때문에.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일용직해. 그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당신한테 못해줬어. 엄마 눈치만 보고 살았어. 알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진우가 영숙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숙이 손을 뺐습니다. 안 돼. 영숙아. 30년 동안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당신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이제 와서 후회해?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끝이야.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서명해. 영숙아, 제발. 안녕. 영숙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취재진도 많았습니다. 영숙은 정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려? 정난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겼어.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세요.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원고 최영숙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영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피고 윤혜진이 고인을 속여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합니다. 유 원장은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최영숙은 30년간 고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유산의 60%인 30억 원과 가게 소유권을 원고에게 인정합니다.
영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과 성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피고 윤혜진은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시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떠나갈 듯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했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영숙 씨, 소감 한 말씀. 영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란이 영숙을 안았습니다. 해냈어, 영숙아. 응, 해냈어.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김태수를 비롯한 거래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영숙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승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뽑은 칼은 정의를 이뤘습니다. 못한 시련. 선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성은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영숙이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30년 만에 권리 찾으신 거. 성민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그때였습니다.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왔어. 학교? 무슨 일인데? 준호 담임 선생님이래. 성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박성민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숙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친구를 때렸대요. 뭐? 학교로 당장 오래요. 세 사람은 서둘러 식당을 나왔습니다. 학교 교무실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선생님 무슨 일인지 성민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오늘 같은 반 학생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준호가 CCTV 영상 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준호가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아니, 영숙이 입을 막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합의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민이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상담실에 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15세 소년이었습니다. 준호야. 영숙이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할머니한테 말해봐.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욕했어요. 뭐? 뉴스 봤대요.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고소한 거.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렸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요. 그래서 때린 거야? 참았어요. 계속 참았어요. 근데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사진 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숙이 준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였습니다.
영숙과 성민 부부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도 왔습니다. 애가 얼마나 다쳤는지 아세요? 피해 학생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치료비는요? 애 정신적 충격은요? 다 책임지겠습니다. 뉴스 봤어요. 할머니가 시댁 고소한 거. 아버지가 영숙을 가리켰습니다. 그런 집안 애가 이런 짓 하는 거 당연하죠. 그건 영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 내세요. 그럼 신고 취하하죠. 5천만 원이요? 많아요? 우리 애 코뼈 부러졌는데? 성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정난을 만났습니다. 준호가 그랬다고? 응, 내 때문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가 소송만 생각하고 준호는 신경 못 썼어. 영숙아, 5천만 원 내야 해.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재판 끝나면 유산 받잖아. 그걸로.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준호 마음이 문제지. 영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호랑 얘기해봤어? 응. 애가 많이 힘들어했어. 그럴 만도 하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른들 싸우는 거 보고 정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보다 준호 마음 챙겨야 해. 알아. 오늘 저녁에 준호 만날 거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과 준호가 카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소송하느라 너한테 신경 못 썼어. 영숙이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었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랑 증조할머니들 싸우는 거 보면서 응, 무서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애들이 놀려서 그래서 참다가 터진 거구나. 네, 죄송해요. 아니야. 할머니가 미안해. 영숙이 준호를 안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준호야. 네. 할머니가 정당한 권리 찾은 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네가 친구 때린 건 잘못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책임지자. 네. 할머니랑 같이. 알았지? 네.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숙은 피해 학생 부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난도 함께였습니다. 치료비 전액 드리겠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도요. 영숙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준호가 쓴 반성문입니다. 준호의 편지였습니다. 6개월 동안 봉사활동도 하겠습니다. 계획서도 여기 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합의하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6개월 봉사활동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혜진 재판 소식이었습니다. 윤혜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화면에 혜진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뉴스를 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성은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혜진이 저렇게 됐는데. 자업자득이야. 영숙이 TV를 껐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 하자. 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영숙과 준호가 아동센터에 갔습니다. 첫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영숙이 준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영숙은 준호를 봤습니다. 손자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였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이겨내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영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준호는 매주 토요일 아동센터에 갔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애들이랑 축구했어요. 그래, 재밌었어? 네, 진짜 재밌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봤습니다. 처음 봉사 시작했을 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많이 변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민준이 준호를 봤습니다. 봉사활동한다며? 응. 3개월째 하고 있어. 그래.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는 아니야. 근데 용서는 해줄게. 준호가 민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두 학생은 악수했습니다. 한편 진우가 영숙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야. 왜 또 전화해? 만나자. 제발. 할 말 없어. 영숙아. 영숙이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 뇌졸중이래. 병원에 입원했어.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해? 누나들이 엄마 간병을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그건 당신 문제잖아. 영숙아, 제발 좀 도와줘. 안 돼. 엄마가 당신 보고 싶대. 영숙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30년 동안 날 도구라고 한 사람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 바빠. 끊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증조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그런가 봐. 안 찾아가 봐요? 안 가.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성은아, 나 30년 동안 저 사람들한테 뭐였는지 알지? 알아요. 도구였어. 대를 잇는 도구. 영숙이 딸을 봤습니다. 이제 난 남이야. 더 이상 도구 노릇 안 해. 성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며칠 후였습니다. 미란이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엄마가 위독하대. 그래서 한 번만 와줘. 제발. 안 돼. 언니, 나 이제 남이야. 가족들이 돌보면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돌봐? 돈도 없는데.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영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란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저 여자가 미숙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 집 팔아야겠어. 집을요? 엄마 병원비 어떻게 내? 우리 돈 없잖아.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우리도 잘못했잖아, 언니. 미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 형수한테 너무 심했어. 지금 누구 편이야?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 승소로부터였습니다. 영숙은 법원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유산 배분 완료. 30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정남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확인해봐. 영숙이 기계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30억 원. 진짜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받은 거야. 정란이 영숙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란아.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 받은 거지. 두 사람이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정란이 물었습니다. 가게 팔아야지. 팔면 얼마 받을 것 같아? 부동산에서 15억 정도 준대. 그럼 총 45억이네. 응. 영숙이 하늘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무슨 사업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였습니다. 영숙과 정란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 생각해 봤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뭐? 중년 여성들 위한 공간 만들고 싶어? 어떤 공간?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상담도 받고.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1층은 운동시설, 2층은 카페랑 독서실, 3층은 법률 상담실. 법률 상담실? 응.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정란이 영숙을 봤습니다. 멋있다.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내가 3층에서 상담해 줄게.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은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성은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고. 진짜요? 응. 중년 여성 문화공간. 영숙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멋있는데요? 성은이 박수쳤습니다. 나 인테리어 도와줄게요. 제 전공이잖아요. 그래 줄래? 당연하죠. 성민도 말했습니다. 저는 회계 맡을게요. 고마워, 아들. 준호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준호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해. 진짜요? 할머니.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미란과 미숙이 번갈아 간병했습니다. 언니, 나 못하겠어. 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참아.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 형수한테 다시 부탁해봐. 그 여자가 올 것 같아?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형수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입을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며느리. 보고 싶어. 엄마. 미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수는 안 와요. 엄마가 그렇게 대했잖아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영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준호의 봉사활동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동센터 앞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빠 안 오면 어떡해요? 한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방학 때 올게. 약속? 준호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요? 응. 할머니랑 같이 올게. 영숙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학생, 수료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잘했어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호가 영숙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센터를 나왔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변했죠? 많이 변했어. 이제 화 안 내요. 참을 수 있어요. 잘했어, 준호야. 할머니도 참았잖아요. 30년 동안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 될래요. 영숙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진우가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영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카페.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이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30분 후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왔어?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응. 진우가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 아무거나. 영숙이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 응. 여기. 진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영숙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영숙아, 할 말 있으면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너한테 남편 노릇 못했어. 알아. 엄마 눈치만 보고 살았어. 너보다 엄마가 더 중요했어. 그래서 영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집안 망신 때문에. 들었어.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해. 하루 12만 원. 진우가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누나들은 서로 싸우고. 그건 너희 가족 문제야. 알아. 다 우리가 자초한 거야.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영숙아. 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영숙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정신 차렸어. 이제 너만 보고 살게. 안 돼.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숙아, 30년이야. 30년 동안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미안해. 당신 가족이 나를 도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침묵했어. 영숙이 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도 법정에 설 때도 당신은 어머니 편이었어.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진우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이제 와서 후회해? 용서해줘. 제발. 안 돼. 우리 끝이야.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각자 길 가자.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영숙아. 진우가 영숙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숙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혼 서류 고마워. 잘 살아. 영숙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진우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숙은 가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15억 원이었습니다. 사모님, 3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가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문 열던 날들, 거래처 사장들 만나던 날들, 회계장부 정리하던 날들, 이제 끝이었습니다. 영숙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미란이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수, 왜? 엄마가 위독하대.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와줘. 엄마가 형수 보고 싶대. 안 돼. 형수, 제발.
미란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이제 남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0년 도구 노릇은 끝났어요. 가족분들이 돌보세요. 형수,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영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미란과 미숙이 번갈아 간병했습니다. 언니,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미숙이 울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가 30년 동안 이렇게 산 거야? 그러게. 우리가 너무했어. 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엄마, 형수 안 와요. 며느리. 미안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란과 미숙은 집을 팔았습니다. 30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그냥 견뎌야지. 두 자매는 어머니 간병을 계속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영숙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은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남과 함께였습니다. 여기 어때? 부동산이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강남역 5분 거리예요. 3층 건물이고요. 좋은데? 정란이 말했습니다. 1층은 넓고 2층은 채광이 좋고 3층은 조용하네요. 영숙이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하시겠어요? 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증금 10억, 월세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네. 성은이한테 맡기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성은이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1층은 피트니스 센터, 2층은 카페와 독서실, 3층은 상담실. 엄마,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새 출발. 좋은데요? 가족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성민은 회계를 맡았습니다. 성은은 인테리어를 감독했습니다. 준호도 방학이라 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출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숙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정란이 옆에 섰습니다. 30년 만이야. 응, 30년 만에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영숙이 웃었습니다. 진짜 새 출발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새 출발 개업일이었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성은이 물었습니다. 응, 조금. 잘 될 거예요. 다 준비했잖아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50대, 60대. 여기가 새 출발이에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1층이 운동시설이라며요? 네. 요가, 필라테스, 헬스 다 되세요. 2층은요? 카페랑 독서실이에요. 편하게 쉬시면 돼요. 3층은 뭐예요? 법률 상담실이에요.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료요? 네. 매주 목요일 오후에요. 세상에. 여성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시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세요? 목요일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개업 첫날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2층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사장님이 직접 겪은 일로 만들었대요. 그 뉴스 봤어요.
30년 도구로 산 며느리. 맞아요. 그분이 사장님이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숙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며 건넸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3층 상담실이었습니다. 여성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정란이 함께 있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한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점 년 동안 시댁을 모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하녀처럼 대해요. 저도요. 명절 때마다 30인분 음식 혼자 해요.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남편은요? 정란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편이에요.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영숙은 그 여성을 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지 마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네. 참으면 30년 가요. 저처럼. 영숙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도구로 산 이야기,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법정에 선 이야기, 이긴 이야기. 여성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영숙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여성들이 나갔습니다. 마지막 여성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 생겼어요.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숙 사장님이시죠? 네.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요. 다큐멘터리요? 네. 사장님 이야기요. 30년 도구로 살다가 권리 찾은 이야기.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그럼 하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상담하는 모습,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 인터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인 줄 알았으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이 제일 좋아요. 한 달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이 10%를 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 와주세요. 여성 단체 행사에 오실 수 있나요? 영숙은 한 달에 2~3번씩 강연을 다녔습니다. 참지 마세요. 영숙이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새 출발이에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성들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힘 얻었어요. 저도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2층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 바뀌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이야기 나눴어요. 이제 서로 존중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영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낸 거예요. 그때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화환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태수 씨, 이게 뭐예요? 2주년 축하드려요. 벌써 2년이네요. 사모님이 이렇게 성공하신 거 보니까 감격스러워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씨 덕분이에요. 증인 안 서주셨으면 못 이겼어요. 당연한 일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영숙이 김태수와 악수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정란이 올라왔습니다. 옥상 갈래? 그래.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55세에 새로 시작한 거 대단해. 정란이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지.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때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네. 영숙이 웃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도. 너랑 이렇게 일하는 게. 정란이 영숙을 봤습니다. 30년 전에 직장 선배로 만나서 30년 후에 인생의 은인이 됐네. 영숙이 정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계속 같이 가자. 응. 더 많은 사람들 도와주자. 그래.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새 출발 간판 불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영숙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간 도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 출발입니다. 영숙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자유롭게. 며느리가 뽑은 칼은 정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진짜? 네. 법학과 붙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했어, 우리 준호.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 될게요. 그래. 할머니가 믿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란이 물었습니다. 준호 대학 붙었어? 응. 법학과. 너 같은 사람 또 나오겠네. 그럼 좋지. 영숙이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며느리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도구로 살았던 며느리 최영숙.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회계를 보고 거래처를 관리했지만 돌아온 건 며느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다음 날 법률사무실 문을 열며 칼을 뽑았습니다. 법정에서 30년의 헌신을 인정받았고 50억 유산의 60%를 되찾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5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 공간을 열어 자신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새 출발입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당당한 한 사람입니다. 영숙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